아이고, 또 아프네. 어제보다 무릎이 더 시큰거리는 것 같다. 나이가 드니 별 수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는 그 첫 순간, 혹시 이런 말이 마음속을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노년이란 그저 견뎌내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타고난 거라고, 나는 그런 복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조용히 체념하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고. 그 체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한 걸음을 포기하면 내일은 두 걸음이 어려워지고, 오늘 한 끼를 대충 때우면 내일은 몸이 더 처집니다. 작은 포기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생각을 딱 거기서 멈추세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시장을 보고 손수밥을 지어 드시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활기차게 하루를 사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거동조차 힘들고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타고난 유전자가 달랐던 걸까요?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의 장수 연구가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20에서 30%, 나머지 70%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느냐. 그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 10년 뒤, 20년 뒤의 내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현자철학당에서는 바로 그 70%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지낸 지 12년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올라오라고 성하지만 어르신은 꼼짝도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마당을 거닐고 텃밭에 물을 주고 오전 중에 장까지 50분을 걸어서 다녀옵니다. 헬스장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자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리가 살아있으면 내 인생도 살아있는 거야. 이 한마디 속에 장수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장수촌을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 자체가 움직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밭을 메고 장을 걸어서 보고 이웃집까지 직접 발로 다녔습니다. 그 일상적인 움직임이 곧 최고의 운동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하체 근력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걷기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전신 건강이 함께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조절이 쉬워지고 심장 건강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10번, 계단 한층 걸어오르기, 양치질하는 동안 뒤꿈치 들어 올리기. 이 작은 동작들이 매일 반복될 때 하체 근력은 조용히 지켜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 스스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움직임에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와 생선을 멀리하는 것은 근육이라는 저금 통장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딱딱한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으로, 생선이 어렵다면
두부와 달걀로 몇 끼 단백질을 식탁에 올려주세요. 잘 먹어야 잘 움직이고 잘 움직여야 내일도 내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잘 먹는 것, 여기까지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 너머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사회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공통으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몸이 처지고 의욕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 수동적인 기다림 속에서 면역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심장, 혈관, 면역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몸의 방어막을 높여줍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 동네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은 귀찮은 사교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박태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마지못해 스마트폰 강좌에 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그게 뭐가 되겠냐고 손가락도 말을 안 듣는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외손주가 보낸 영상 하나를 보고 싶어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느렸습니다. 그런데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고 바둑 강의를 찾아보게 되고 급기야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됐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더라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살 것 같더라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 있어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배움을 시작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고 처음 보는 요리법을 따라 해보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서툴고 느린 과정 속에서 뇌세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이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몸을 챙기고 사람을 만나고 뇌를 쓰고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몸보다 먼저 무릎을 꿇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70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최대 30%에 달합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수술대로, 입원으로, 근력 상실로 이어지며 삶의 흐름 전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안을 살펴보세요. 복도가 밝은가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가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길목에 걸리는 것은 없나요? 특히 한밤중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야간등 하나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존의 표시가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이 내리는 현명한 준비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야간등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오래 살수록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예전 같지 않은 몸, 자녀와의 서운한 일, 혼자 보내는 긴 저녁.
이 아픔들을 없애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시선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고. 이 나이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밥 한 끼를 직접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열릴 때 감사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좋아하는 반찬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이웃을 만나 반가웠다. 그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을 더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어이없는 실수에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여유, 손주의 엉뚱한 말에 배꼽을 잡을 수 있는 너그러움, 그 웃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장수 지역인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에게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분명한 이키가이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고추가 오늘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 손녀에게 전통 된장 담그는 법을 전수해주는 것,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한 판 두는 것. 그 작고 평범한 목적 하나가 매일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게 했고 그 일어섬이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이키가이는 거창한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아주 작은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마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찾아보세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아침부터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몸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을 뜨셨나요?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공원을 한 바퀴 걷겠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겠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이 움직일 걸,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날 걸,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그 후회를 미리 없애주는 일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습관들이 날마다 쌓여 비범한 80대를, 90대를,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모레의 관계를, 1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른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드린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이순덕 어르신의 매일 걷기였나요? 박태수 어르신의 늦깎이 배움이었나요? 아니면 이키가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리셨나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걷는 것, 한 끼 더 챙겨 먹는 것, 전화 한 통을 먼저 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댓글에 딱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 하나를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어르신께는 용기가 됩니다.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함께 결심하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품격 있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